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관리에 단 한 번도 저를 드러내는 일은 없었으나 악의적으로 저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자녀 셋을 양육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전보다 가정에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아이들은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저는 저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편 정치 생활에 옥점이 되지 않기 위해 매사에 신중하고 진중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게 때로는 부부 간의 사소한 말다툼도 봅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다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쟁이 길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폭행이나 폭력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은 일순간 가정폭력범으로 전락해버렸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로하신 시부모님은 몸도 누우셨고 남은 가족들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사실로 동갑되어 한순간에 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치를 잘못하면 질타해 주시고 더 이상 거짓된 정보로 저희 가족을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 이건영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악의적으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에서 뭐 짐작하거나 아니면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이 세력에 대해서 여쭙니다. 저는 솔직히 페이스북이나 구글러 신문이나 이런 걸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언론이 지금 대놓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번 일 있고 나서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올리는 거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는 남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밤낮 없이 저랑 대화를 하다가도 민원인에게 전화가 오면 민원부터 해결하고 하는 실정이었는데 남편이 그동안 노력했던 거랑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고 상식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투었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다쳤냐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것도 전혀 없이 친구 됐다 가정폭력범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오티의 이무정 기자입니다. 혹시 기자에게 하시는 사모님이나 의장님이나 프로그램의 성교육이라든가 성프로그램이 시중이 많습니다. 또 직장 내 성교육도 있거든요. 혹시 성교육은 얼마나 받으셨는지 또 받은 일이 있으신 게 아닌지 없으신지 선생님 제가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20년이 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성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을 1년에 몇 번, 몇 시간이나 또 얼마나 받으셨는지 또 우리 의장님도 받은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제가 몇 시간을 받았다고 지금은 알 수는 없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시간은 다 받았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육은 다 받았고 저도 가정폭력시설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난주에 가정폭력 그 의무교육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요즘은 의장님은 가정폭력으로 용산경찰서에 아마 이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감해서 말씀들을 안 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도
모 매체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보고 알겠는데 배치를 했다? 전혀 저희 집사람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공동 현관이 있고 이제 개별 현관이 있는데 제가 문을 열어주고 다 했어요.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두 번째 질문하는 네, 것이 현재 운전 경찰서에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발표해드린 그 자료에 그날의 모든 그 과정들이 다 저희 아내가 직접 기록을 해서 지금 나눠드렸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아내에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사건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사건이 접수됐고 됐거나 피해자 진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부터 짜고는 그 포항에 있는 언니가 저랑 연락이 안 되니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언니로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폭행 사실이 있냐 물어봤을 때도 폭행 사실은 전혀 없었고 언니가 저랑 통화가 안 돼서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관이 있는 앞에서 바로 언니랑 통화하고 언니한테 아무 일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경찰관도 그러면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1차였고요. 그 다음번에도 이제 유인물에 저희가 이제 자세한 건 적었지만 2차 때도 남편이랑 제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공동 현관문에서 그분들을 뵀어요. 그래서 했더니 2차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하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도 2차 신고이기 때문에 저를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잠깐 트럭에 그 공구차에 타라고 해서 탑승을 했고 언니분이 다시 전화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저랑 계속 통화를 잘 하는 분인데 잘 안 돼서 너무 놀래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 없다. 그래서 그 경찰분한테 직접 전화기를 빌려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아무 일 없다 하고 휴대폰 보내고 이제 해서 저는 그러면 언니가 놀래서 전화를 한 거니까 언니 그 불안함을 해소했으니까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그 언니는 불안해서 한번 출동해달라고 한 거를 신고로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분리시켜야 되니 지구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폭력은 없었다. 집에 가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계속 안 된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경찰 매뉴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1차 그렇게 해서 저 이제 언니가 이제 계속 여기는 친척도 없고 자기가 바로 와볼 수도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도 그럼 저는 시댁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이 시간에 경찰 시댁으로 가면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 영구에 있는 모텔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은 저는 싫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더니 저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무실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사무실까지 와서 자고 기다리다가 저는 남편이 너무 걱정되니까 그 시간에 1시간 반 이상 걸어서 시청에서 걸어서 저희 집까지 가서 남편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진술은 전혀 없었고 안 그래도 어제도 그 수사하신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차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신고 당시 때부터 폭력이 없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신고 하나만으로 접수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본인이 2차 신고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라에서 굿모닝 논산 김용훈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서원 의장께서는 한때 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가지고 이제 부대의원이 돼서 재선 시의원이면서 의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참 선굵은 의정 활동으로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쪽으로부터도 상당한 음해와 제시를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민 일반에 회자되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원 의장 네 분이 그 거실에서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일 가지고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다투는 과정에서 좀 목소리가 커졌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따님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의 경황된 모습 또 엄마의 그 참 환한 모습을 보고 어마뜨거나 하는 심정으로 그 언니에게 즉 이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 이모는 경황 중에 이 동생 댁이 그 남편과 이 무슨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딸내미야 이런 정도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 부부간에 그 참 큰 판 싸움질이라도 좀 벌린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따라서 출동한 그 경찰관은 아까 그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매뉴얼에 의해서 일단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왔고 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부인을 따로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내용이 전부인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크게 벗어날 일이 없고요. 지금 김용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맥락이 거의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답변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일 가지고 이 시민 대의 기구인 의사당에서 회의실에서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수의 그 언론들이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줄기를 잡아가지고 보도를 했고 또 그것을 이리저리 휴대폰을 통해서 퍼나르는 또 세력도 있고 이래서 아마 서원 의장께서 상당히 심기가 격앙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그 법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시민사회에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잠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야 뭐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많이 노출이 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 아내 먼저 질문 받고 저희 아내는 먼저 좀 퇴장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 좀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신라면에도 신신시장이니까 좀 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1차, 2차 신고를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사건이 확실히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폭행과 폭력의 차이가 똑같은 폭행이라도 일몰 후에는 폭력으로 돌아갑니다. 폭행은 강한 형사 구별죄라고 해서
신고집니다. 상대가 공소를 취하하면 즉시 취하되는데 공소는 흡연. 그러나 폭력은 일단 접수되면 끝까지 조사받고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따라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든지 뭐 선고 이해된다든지 등등 기소 이해된다든지 하겠지만 저도 이 얘기 듣고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리의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쇼핑하면서 두고 가면 운전하면 충분하는 사람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뭐 따님이 놀래가지고 또 이모한테 전화 걸고 이렇게 돼갖고 일이 확산됐는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한다고 참여했습니다만은 차라리 하지 않고 그냥 묻어갔더라도 몇 시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서울이다름이 반드시 잘 가는 보이는데 굳이 누가 아까 뭐 의료적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자가 어떻게 말먹나 몰라도 의료적이라고 하는 건 전체 기자에 대한 좀 모독이고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평상시에 반드시 가는 분한테 누가 의료적인 것 같아 그냥 끼어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잡음은 오래 안 가는 것이고 진실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너무 상처 입지 말고 잘 견디시면 다 무난히 잘 끝날 걸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좀 전개하고 좀 해상시켜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추가할게요. 네. 지금 이 말씀의 의도로 두 분의 말씀이 진실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전제하에서 앞으로 뭐 악성이나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공격으로 허무맹랑한 사실을 가짜뉴스로 뿌리지 말라는 것도 그 부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후로 오늘 진실을 밝히는데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진 건데 그 이후로 가짜뉴스나 허망한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말라는 이런 부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쓰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명절 앞두고 굉장히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제 부덕의 소치로 가정 내에 일어난 일이 당장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특정 시기 관계없이 저에 대한 루머 제가 일일이 대응한 적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숨겨둔 자식이 있고 여자가 있고 별의별 얘기 많았고 그동안 저희 가족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많은 정치인이나 노출된 사람들은 본인의 가해지는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경례하고 살아가니까 물론 저도 아까 우리 최춘식 국장님 말씀처럼 또 깊게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무슨 죄입니까? 저희 아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대기자님들께서는 저희 부친도 알고 계실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 다 먼저 누우셨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는 친구들 수군거리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경제직이 있습니다. 금수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짐승들도 싸웁니다. 하물며 사람인 제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치인이 전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저희 아내의 남편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오늘 이 언론인분들 뵙기 위해서 뭐 저도 입장을 좀 정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과정 중에 경찰관한테 담당 그 2차 때 출동했던 울산경찰서 여청계 수사팀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출동했던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 녹취를 해놨습니다. 여기 마음마다 틀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틀지를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직 아무것도 수사 보고서도 없고 하답니다. 어제 시점까지도.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다툰 날이 20일 날 수요일 날 했습니다. 21일 날 오전부터 논산 지역의 모 언론인께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저의 가정폭력에 대한 그 사건 얘기와 112 신고자가 포항에 거주하는 저희 처형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그런 내용을 논산경찰서 여청계 직원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전에 학 시간에 그게 전 지역에 홍보가 퍼져서 논산 시내는 물론이고 연무읍이고 강영읍이고 제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아까 우리 손준식 기자님께서 지나가면 잊혀진다라고 하셨는데 잊혀지기에는 너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저 뒤에 와 계신 그 송명화 기자님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하고 통화하셨죠? 예. 그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실 누군이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라. 물론 이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종 다 설명드렸잖아요. 더 길게 해요. 혹시 경찰에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니 경찰에게 확인하셨는지만 한번 보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회장님 지금 제 기사에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경찰에게 이 내용 그런 거 확인하셨어요? 말씀하시고요. 제가 어디에서 취재를 어떤 했든지 근거로- 취재원이 누군지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경찰에게 확인을 했는지만 묻는 겁니다. 취재원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취재원 보호하는 건 기자의 의무입니다. 앞뒤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각각 112에 신고가 됐다고 하셨는데 기사에 예. 맞습니까? 문제되는 부분만 지적해 주세요. 112에 신고가 두 번 8시, 오전 2시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죠. 아니요 시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두번 떼는 거랑 확인되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그거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취재원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몇 번 물어보시고 사실이 취재원은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취재원이 신분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 확인하시라는 없다고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사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112로 두 번 신고가 된 게 아닙니다. 예. 첫 번째는 112로 신고된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신고가 끝나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에서 그 자리에 지구대 경찰관이 저희 포항에 사는 처형한테 전화를 해주고 지구대 번호로 혹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 두 번째로 전화한 건 지구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두 번 신고했던 건 맞는 거고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12로 두 번 했다. 그거는 한 번은 112, 한 번은 지구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저 잠깐 우리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질문 잠깐 드릴게요.
일단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해집니다. 우리 그 의장님께서 이야기 제가 이거까지 좀 아니 근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말하실 시간이 타임이 많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10일 날 부부간에 통하고 계시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건 맞죠? 가정폭력으로 예.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맞췄으니까 근데 그 사실을 오늘 언론에 논의가 기사가 됐다면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맞췄을